여기서 이제 벤바를 좀 말씀드릴게요. KF-21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0년 안에 뭐 F-35A 성능 그 센서 쪽에서 거기 접근할 거야. 그러면 야, 너 100만 원 미쳤냐? 야, F-35A 그게 장난이냐? 제가 봐도 그냥 느낌은 야, 그건 너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접근 못해. 이렇게 느낌은 딱 그런데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접근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야 하고 감을 잡으면 어떻게든 해내요. 표음 알파벳이 등장한 거는 한 3000년 전쯤 됩니다. 네, 지금 뭐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쪽에서 먼저 등장을 했죠. 페니키아 문자.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문자가 됐죠. 그리스 알파벳, 그리스 알파벳이. 그런데 그런 알파벳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몰랐었다고. 그러다가 원제국 때 전 세계 언어와 표기 방식에 대한 정보가 원으로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알파벳이 존재한다라고 느낌이 딱 오니까 한 600년 전에 거기서 바로 튀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 체계를 만들잖아요. 한글. 그러니까 이게 특이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반도체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디스플레이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배 만들고,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통신 장비 만들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배터리 만들고, 그런 게 다 쌓여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마지막 결과물. 이런 게 필요해. 이거를 보고 나면은 어떻게든 그 근처에 가. 혹은 그걸 뭐 부분적으로 능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F-35A를 운영하는 나라잖아요. 이제 25대 더 들어오니까 이제 60대인가 뭐 64대인가 65대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물이 보인다고. 화면이 이렇고 이런 기능이 있고. 요번에 들어오는 건 F-35A의 최종 형태인 블락 4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블락 4면 거의 다 완성 끝났다고 지금 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 이런 거가 필요해 라고 우리가 그걸 이제 개발 목표죠. 개발 목표와 어떻게 그 안이 대충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추상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는 생겨요. 그럼 이제 그걸 구현을 하려면 실력이 뭔가 기반 기술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좀 무식해서 그런지 저는 기반 기술이 한 4종류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센서 소자. 레이더나 전자파, 전자전을 할 때 지라갈륨 칩 필요하거든. 그 전 세계에서 누가 제일 잘 만드는데 우리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동통신 장비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적외선 소자. 그 뭐 IRST, 적외선 탐지 추적. 그 다음에 무슨 이오다스. 그러니까 이 전투기에 한 뭐 100km, 200km 영역에 들어오는 열을 내뿜는 물체 다 식별하는 거. 그러니까 적기가 됐던 적 미사일이 됐던 그걸 이오다스라 그러거든요. 그 적외선 센서 세트거든. 적외선 소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전자 제어. 뭐 액추에이터 이렇게 뭐 이렇게 디지털로 컴퓨터로 뭐 이렇게 제어하는 거. 전 세계에서 로봇을 그러니까 근로자 대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고급 로봇을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거 어디서도 드러났냐면 우리 그 철매라고 아이언버드라고 그 하드웨어 인 더 룹 그러니까 시뮬레이터 만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거가 아닙니다. 그 HQC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그 비행 조정 시뮬레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휴먼 인터페이스 조종사를 위한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하는 시뮬레이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컴퓨터에 뭘 건드리면 뭐 날개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부품들이 하나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마치 이게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면 또 그거에 맞춰서 뭐가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지들끼리 뺑글뺑글 돌면서 어떤 인풋을 넣으면 뺑글뺑글 돌면서 그
그 비행기를 구성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상호작동하는 상태를 시뮬레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 그 컴포넌트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해놓고 요거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저거 저렇게 움직이고 저거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거 되네.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 철매라고 만들었다고. 이게 이제 전자제어의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이거 뭐 이렇게 헬멧 모글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잖아요. 세계 최강 디스플레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데 물리 엔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직스 엔진이요. 이게 뭐냐면은 복수의 인풋이 실시간 상호작용 시켜서 통합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 적외선으로 읽어드린 거, 그 다음에 가시광선으로 읽어드린 거, 레이더로 읽어드린 거, 그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형이나 이미지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떠다니는 무슨 우리 아군 비행기, 그 다음에 뭐 바다에 있는 우리 함정, 그 다음에 거기 날아 들어오는 적 미사일, 거기 날아가는 적 항공기, 이게 그 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의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 서로 상호 통합돼 가지고 하나로 나타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온라인 게임 엔진이랑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그 A사 레이더 개발한 그때 그 한화 엔지니어 분이 의미심장한 말 하더라고. A사 레이더라는 게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많이 뜯어봤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그래서 제가 씩 웃었어요. 온라인 게임의 핵심이 이 물리 엔진 부분입니다. 피직스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 하면 그렇잖아요. 온라인에 지금 달라붙어서 500명이 뭐 300명이 한 게임을 뛰는데 저는 온라인 게임 안 하지만 RPG 롤플레잉 게임이요. 안 하지만은 거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의 움직임이 상대방은 자기 관점에서 보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싸움터가 하나의 로직으로 돌아가면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물리 엔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수 인풋을 실시간 상호작용시켜서 통합한 다음에 그 문맥에 맞게 다른 식으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온라인 게임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야, 그 우리 뭐 센서, 뭐 융합, 그거 뭐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저거 5년, 한 7년, 10년 지나면 뭐 F-35의 한 90%는 따라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카이가 하고 있는 기체와 비행 조정이 어느 수준으로 딱 안정화되고 나면 센서 융합 쪽이 따라 붙는 거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레이더, 전자파, 적외선, 가시광선 이 센서 쪽이 따라 붙는 거고, 그 다음에 4대 전략성 미사일이 따라 붙는 거고. 그러면 이건 게임이 좀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참 이제 엄청난 효과인데요. 네, 자체 전력으로 따지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중국이 오금을 펴지 못할 함께 또 따로, 그러니까 와우, with or without, 그죠? 공중 전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열받아 버리면 우리 전투기고 우리 데이터 링크 링크 K를 쓰니까 열받아 버리면 미국 잠깐 쉬어. 우리가 사고 칠 테니까 그거 세계대전으로 안 번지게 막는 건 아저씨가 해. 일단 우리는 지금 뚜껑이 열려서 사고 쳐야겠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두 번째는 확장 전력이죠. 이게 뭐냐면 이 정도를 우리가 개발해서 KF-21에 붙이면 4대 전략성 미사일을 붙이면 미국이 그러니까 한국이 운영하고 있는 미국제 전투기에 대해서 미국이 4대 금단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주든가, 뭐 좀 비싸게 팔겠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한테 팔듯이. 그래도 뭐 그거 몇 발 쓰겠어요. 뭐 한 500발, 1000발 사면 되지. 그것도 뭐 한꺼번에 사는 것도 아니고 1000발에 평균 내가 좀 돈이 많아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500만 달러, 400만 달러다. 그럼 1000발이면 얼마인가? 1000발이면 그렇게 되겠어. 4천만. 잠깐만. 400만. 예.
그러면 1000발이면 여기에다가 4빌리언이네. 예, 4조가 되나? 예. 400만 불씩 사면 4조. 4빌리언, 5조. 예. 1000발 정도 사면 되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K 금단 미사일을 해외 미국 전투기에는 우리가 수출 엄두도 안 낼 테니까 국내에서만 그냥 통합해서 쓸 테니까 한국 공군이 운영하는 미국 전투기에 좀 통합 좀 하자. 이거 통합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게 지능이 높은 미사일들이어 갖고 그 전투기에서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이랑 같이 연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미제 사서 쓰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튼 간에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미국산 전투기가 때깔이 달라지는 거잖아. 이런 무시무시한 미사일들을 다 이제 배 밑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든지 차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효과인데요. 일본을 끌어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경쟁심리 느끼듯이 일본도 한국에 대해서 경쟁심리 느끼겠죠. 그러면 한국이 이렇게 퍽 치고 나가버리면 일본 입장에선 미국제 4대 금단 무기. 미국이 일본한테는 팔아요. 우리보다 하나 비켜서 있으니까 우리만큼 민감하진 않거든. 미국제 4대 금단 무기를 일본이 사든지 혹은 미국의 미군 GPS 같이 매일매일 미국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미국 핵심 부품을 사용하는 그런 일본 무기를 개발해서 그걸로 무장을 하겠죠. 그리고 반중 최전선으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국방이 이렇게 강해지면 일본이 반중 최전선으로 무장을 강화한 채로 끌려 나오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F-21을 사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아우라, 병품,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대 이 전략성 미사일들은 이게 수출 불가능하거나 수출하더라도 굉장히 작아요, 수량이.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여론이 쟤 도와야 된다 이렇게 모아주게 되면 우리 우방국가 한국이, 우리 동맹과 다름없는 한국이 자기 공군에 있는 그 재고라도 좀 헐어서 나한테 저런 무시무시한 미사일 분명히 주게 될 거야. 그 기대와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무기를 사는 사람의 그 근본 자세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KF-21 K자는 또 어디로 도망갔냐. 예,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KF-21의 그 4대 전략성 미사일을 이렇게 갖추면은 이런 엄청난 4대 효과가 나옵니다. 자체 전력, 확장 전력, 일본 끌어내기, 그 다음에 고객한테 대한 아우라 병풍 보험 효과. 예. 자, 그래서 참 우리가 흉악한 이웃을 두고 있는데 동중국해에서 북한 불법 환적을 감시하던 캐나다 군용기를 중국 전투기가 얼마 전에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캐나다 군용기에 싱가포르의 글로벌 뉴스 기자가 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기자가 직접 취재를 해서 이걸 이제 올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Are we okay? Yeah, we're okay. But this is, well, you're getting uncomfortable. I'm uncomfortable as well. This is, oh my God. Yeah, he's getting close. Okay, that's within like 5 meters of the wing. Oh yeah, no, he's yeah, probably 20 feet off our wing, max, maybe 10 feet off our wing. So is this considered an aggressive intercept? Well, so the fact that he's stable, like he's not waggling his wings and all that, yeah, this I think by our definitions this is a level 3, but so this is an abnormal and unusual intercept. Oh my God, I can't believe how close it is.
예. 참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예. 이게 오퍼레이션 네온이라고 캐나다가 붙인 뭐 작전 이름이에요. 거기 뭐 군사력이 약하니까. 예. CP-140 오로라라는 정찰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이 한반도 인근에 파견을 해서, 예, 지금 UN 제재에 의한 감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북한 배가 해상에서 불법 번쩍하지 않나. 그래서 16회 출격했고 130시간 동안 작전을 했습니다. 예. 사람은 한 40명 같이 파견됐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저거 좀 이상한데 하고 지켜본 게 그런 건이 19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거는 불법 한적인 것 같아 라고 의심을 확실하게 갖게 된 게 3건입니다. 자, UN 결의에 의한 감시 활동을 하는데 중국 전투기가 떠가지고 그거를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1대1로 국제회의로 푸틴이 왔다고요. 그리고 이란의 절친은 중국과 러시아고 하마스의 뒤에는 이란이 있고 하마스는 북한제 로켓을 쓴 정황이 있고 그러니까 딱 이제 이제 견적이 나온 겁니다. 이제 중국은 이제 앞으로 EU가 중국 굉장히 디스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EU가 지금 중국의 EU를 두 번 건드린 거예요. 중동은요. 지금 비록 미국이 중동 안보를 위해서 가장 높은 부담을 지고 있지만 중동 안보가 불안정해지면 직격탄을 맞는 데는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중국은 쟤는 중동 질서를 깨뜨리려는 방화범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크라도 똑같잖아요. 우크라 침공을 한 러시아의 깐부야 중국은. 중국 골로 갑니다. 자, 저렇게 이제 몰릴수록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행패를 안 당하려면 우리는 계속 지금처럼 엄청난 자주국방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한 고리가 KF-21이고요. 그 KF-21이 이번 거기서 공개된 것처럼 기체와 비행 조정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이제는 카이의 영역이 아니라 센서 영역, 전문업체의 센서 영역, 전문업체의 4대 전략성 미사일 영역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